태백용월 평창 전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안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과 함께 또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눈물의 올림픽입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과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 5번째로 그랜드 슬램을 이룬 영광의 교과였고 대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천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잉투자, 분산개최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왔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강원도민은 도민대로 지쳐 쓰러져 가고 있고 심신은 탈진하여 만시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무관심으로부터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슴속에 담은 분노와 가슴 아리는 새로운 총리 취임으로 많은 문제와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종결지었고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은 몸을 추스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출발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대표에 의해 새롭게 분산 개최라고 하는 제로는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또한 혼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한 국가 대회 행사 중 이토록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을 도마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약자라 하더라도 무대접, 후대접의 강원도 무시, 강원도 홀대의 연장선이 아닙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재원이 잘 아껴 쓰이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 또한 올림픽 경기장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분산 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저는 결정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올림픽에 대한 그동안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동계올림픽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나와주시죠. 장관님, 그동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은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께서 부임하셔서 그래도 잘 안정되어 있고 잘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올림픽 개최지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고요. 또 각종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7종의 올림픽에 대한 정책 자료를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 선 일부 반대론자들은 실질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줄도 읽어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독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문제 중에서 올림픽에 대한 과잉투자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새로 경기장을 짓거나 보완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산이 8조에서 13조로 늘어났다고 하는 잘못된 그 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IOC, 기반 시설과 관련된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드파이를 낼 때 8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유치가 된 데 13조가 된 것은 그동안에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예산을 거의 합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림픽 예산을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13조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13조 중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2조 245억을 빼면 실제로 11조 34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11조 34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로와 접근도로 SOC 사업을 빼게 되면요. 실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돈은 6,993억입니다. 따라서 75%의 국가 부담은 5,245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돈입니다만은 마치 국민의 혈세를 다 붓는 것처럼 그리고 망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분산 개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합리적인 그 방법을 찾느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올림픽이 채 3년도 남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이런 분산 개최 논란은 사실 굉장히 혼란을 부추기고 이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 개최가 얼마 안 남았으니만큼 실제 온 국민이 좀 힘을 모아서 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예. 몇몇 경기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다가 그 다운힐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도의 현재 정선 그 지역밖에는 표고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분산 개최에 대한 그 논의가 시작되게 된 게 IOC 위원장이 작년 11월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작년 초에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재작년에 얘기했다든지 그건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다 옮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실 IOC 위원장인 바흐가 2020 아젠다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분산 개최가 사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발표 후에 국외 분산, 국내 분산이 이제 말이 많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공사비가 투여됐고 또 여러 가지 경기장마다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장관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그 무주 스키장을 한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산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선의 활강 경기장을 무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FIS, 세계 스키연맹에서 여기는 부적격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스키장에 경기를 치려고 한다면 전 지금 도표에 나옵니다만은 상단부에 몇백 미터의 철탑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하단부에는 또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건설비가 들어가고 있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2월 달 되면 실질적으로 무주는 눈이 녹게 됩니다. 이 경기가 2월 하순경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 분산 개최를 무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분산 개최론자니 무주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오만이거나 이것은 독설이다, 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대회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에서 이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케이스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후관리 주체인 강원도와 또 저희 정부가 잘 협력해서 최적화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론 경기장과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잘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 올림픽이 개최되는 개최도시 또 올림픽 배후도시가 강한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춘다고 한다면 지속 발전한 가능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기장과 올림픽 네거시는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사후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올림픽 배후도시 그리고 문화관광올림픽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존경하는 영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문화관광 인프라로다가 변신하지 않으면은 사후 관리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콘텐츠로다가 변환되고 그러므로 해서
실제 그 이벤트가 벌어지는 그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또 그 이후에도 그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한다고 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간에 여러 가지 빅 스포츠 이벤트를 해왔습니다. 그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다 성공시켰던 적이 있고 한 번도 그것이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한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그만한 인적인 그 자원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올림픽도 그게 걱정 크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킬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가 되는데 시간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재미나고 흥미난 일을 발견했습니다. 올림픽에 개최한 나라가 11개국의 22개 도시가 됐는데요. 대부분 일본의 나가노와 삿포로를 제하고 나선 유럽과 인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 넓고 개최 도시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작게는 3만에서 많으면 한 50만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와 도시간 2시간 안에 광역 인구를 우리가 좁게를 해보니까 100만 명 정도 이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접근 인원이 많아봐야 200만,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바로 올림픽이 유럽에서 열리고 또 그 실패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 하는 재미난 것을 발견했고요. 최근에 2014년도 소치 올림픽을 보게 되면 소치 올림픽 소치의 시내 인구가 34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2시간 안에 그 인구를 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보니까요. 74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밴쿠버 잘 아시겠습니다만 57만 8천 명인데요. 밴쿠버 도시 인구가 그 인간 2시간 반 안에 있는 인원을 다 합쳐도 357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나가노라든가 또 인스브루크라든가 또 딜레안바라드는 실질적으로 100만 명이 안 됩니다. 나가노는 물론 이제 동경까지 한 2시간 반 거리에서 1200명 됩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유럽의 동계올림픽이 실패한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다른 위치에 갖고 있어요. 다른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2007년도, 17년도가 되면 1시간대에 평창을 갈 수가 있고 강릉을 갈 수가 있고 정선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혁명입니다. 따라서 2,500만의 수도권이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는 것은요. 거의 3천만 명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사용해도 될 만한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올림픽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시설 활용 면에서도요. 또 2시간 반 안에 올 수 있는 아시아 인구가요. 20억 명입니다. 20억 명. 중국이 15명 되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 11개국 22개 도시에 실패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올림픽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마지막 각오의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 올림픽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그 과외의 것들을 우리가 얻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개최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 또 예술, 관광 같은 것들을 그런 역량을 세계인들에게 나누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자발적으로다가 찾아오는 그런 외국인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갖고서 한국의 아름다운 그런 문화와 예술을 전통을 또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또 홍보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사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올림픽에 대한 문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목적 그리고 평창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의 유치는 우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어떤 계기를 만들고 국가의 브랜드를 장기적 관점에서 향상시키는 그런 다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의 4대 슬로건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것까지 문화와 환경, 평화, 경제 올림픽입니다. 네. 저는
올림픽을 적어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목표, 또 개최하는 도의 목표, 그리고 개최 도시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요,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두 개의 아젠다를 가졌습니다. 스포츠 산업국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런던 도시 동부 지역을 유럽의 심장부로 만든다는 아젠다를 가졌습니다. 예. 런던시도 국가와 개를 같이 해서 동부 지역을 빈민가 아니겠습니까? 도시를 재생시켜야 되겠다. 도시를 재생시켜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림픽 존, 그리고 센트럴 존, 리버 존 이렇게 세 개 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 세계 속에 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올림픽도 액션 플랜을 가지고 국가와 또 개최 도시와 개최도가 목표 지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이 단순한 17일간의 축제가 아니라 또 단순한 세계의 축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올림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창의적인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올림픽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격이 실추가 됐는데 이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국격을 찾자. 실질적으로 1년 전에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실추된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나라의 품격을 찾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저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나라가 돈을 버는 데는 저는 두 가지로 합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많은 기술 상품을 세계에 파는 것이고요. 또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두 가지로 보는데 저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 상품을 팔아서 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부자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IT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IT 강국으로서의 재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 대국으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400만 명의 지금 관광 외국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올림픽이 저는 새로운 관광 항구를 만들어가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스포츠 강국이 이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이제 유럽까지 올림픽에 대한 시장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도 좀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가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세계 속의 새로운 문화관광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탄생해야 한다,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말로만 하던 관광 1번지 그리고 이제 100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초래의 기회인 지역균형 발전, 강원도의 발전과 올림픽 개최지가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총리께서 올림픽 개최도시 그리고 올림픽 개최도시에 있는 폐광지 도시대생 런던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런 도시 재생을 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의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림픽에 대한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네, 말씀 올린 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들을 잘 살펴서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은 이제 우리 한국 성장의 새로운 시대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1분 정도 네. 말씀이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오늘 아마 마지막 이번 4일간의 대정부 질문에 총리가 마지막 답변을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4일 동안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총리의 답변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틀 속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성의껏 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불찰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질타에 또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방금 전에 이 4일 동안의 대정부 질문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문제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간간히 비서진들한테 메모로 보고받고 돌아가는 이번 서완종 회장의 이 죽음에 대한
걸 파악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이 못됐다는 점 말씀을 올리고, 특히 방금 전에 제가 이 문제 3천만 원 건에 대해서 우리 그 비서관, 그 당시에는 군의원이 돼서 저를 밀착 수행했던 사람이 아침에 기자회견한 것도 전 몰랐습니다. 지금 막 보고를 받으니까 현지에서 보고를, 운전이사가 그런 진술을 반박하는 자기들끼리 기자회견이 있는 걸 막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하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 같이 다 이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선거 사무실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주로 음료수를 갖고 옵니다. 바카스라든가 비타500이라든가 이걸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충 그 선거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이 적어 놓습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희 선거 경험치 예약 같은 건 받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적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적어 놓습니다. 누가 갖고 왔는지. 뭐 그거는 음료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과일이 있을 수 있는데 빵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그런 성의 표시니까 적어 놓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 비타박스인가 그걸 가지고 제 방에 와서 독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송한종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독방이 됐든 뭐 이게 칸이 있는 데가 됐든 그 박스 한 박스를 들고 부자연스럽게 저를 만나러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 경험칙상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니까 선거운동 때 누가 박스 한 박스 그거 비타500이든 바카스 하나 딱 들고 그 후보자 방으로 들어옵니까? 거기다 탁 내려놓고 그 여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장부에 기록하고 하고 만나려면 혼자 홀몸으로 들어오지, 비타박스 한 박스를 들고 이렇게 후보자 방에 들어온다는 건 경험칙상 조금 어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선거를 많이 치러봤던 입장에서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를 수도 없는 경험칙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군다나 현직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봉투를 놓고 거기다 돈을 넣었다면 그거 박스 하나 들고 겨우 위원장 방에, 후보자 방에 들어와서 그걸 놓고 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장황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 올렸다는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중식지 못해서.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매우 각박하고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게 있어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의 대관령 한 청년이 88 서울올림픽을 지켜보면서 동계올림픽의 꿈을 키워왔고,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을 시작했고, 3년의 삼수의 끝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림픽은 저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올림픽은 잘 치러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처음 세계 속에 알려졌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가 깜짝 놀랐듯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더 선진된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